어둠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찾아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 5번째 살인이 벌어졌다. 또 다른 살인. 23년 전 세상을 뒤흔든 연쇄살인의 마지막 피해자. 그 가족 중 살아남은 단 한 사람, 서아라.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쾌활하고 솔직한 친구이자 동료로 정연 곁에서 웃어주던 아라. 그러나 그녀의 웃음은 얇은 가면일 뿐이었다. 그 가면 뒤엔 피로 물든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도 사마귀처럼 될 거야.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끝없는 학대를 받던 아라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사마귀라 불리던 살인자 정희신이었다. 그녀의 손에 아버지가 처단되던 순간 아라는 오히려 살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또 다른 사마귀가 되리라 다짐했다. 경찰의 그림자. 한편 모방살인 사건을 맡은 수사팀. 차수열은 무겁게 지시를 내리며 사건을 이끌었지만 팀원들 눈빛은 그를 향한 의심으로 가득했다. 팀장님 정희신의 아들이 수열이었다고 합니다. 팀원들의 숨은 속삭임은 곧 폭발로 이어졌다. 김나희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았다. 이런 자식,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그러나 곧 청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언론에 새나가선 안 된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생각해라. 괴물의 아들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청년일 뿐이다.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팀원들은 수열을 괴물의 아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열 스스로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 안에 숨은 분노가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최중호의 기억. 최중호는 오래된 기억에 사로잡혔다. 수습 형사 시절 탄광마을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그때 범인은 정희신이었고 그는 직접 그녀를 잡았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은 사건을 은폐했고 중호는 결국 정희신과 거래했다. 자백하는 대신 내 아들 수열을 지켜줘. 그의 선택은 옳았던 걸까? 지금 눈앞에 선 수열은 경찰이자 괴물의 아들. 중호는 자신이 보호해온 그 아이가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박민재의 등장. 수열의 앞에 나타난 또 다른 그림자 박민재.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친구. 지금은 호감형의 외모와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정연과 아라까지 스며들며 수열의 곁을 맴돌았다. 우리 예전엔 좋았잖아. 근데 왜 경계해? 내 엄마 얘기 아직도 무섭지? 민재는 집요하게 수열의 과거를 들춰냈다. 친구인지 적인지 혹은 수열의 가면을 벗기려는 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재의 싸늘한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서아라의 4번째 희생자였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팀장님 피해자 박민재와 수열. 두 사람은 친형제입니다. 사랑과 무지. 수열의 아내 정연은 달라진 남편을 느끼고 있었다. 늘 다정했던 그가 이번 사건을 맡고부터 무너져가고 있었다. 당신이 포기해도 난 우리를 포기 안 해. 정연은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상처가 단순히 사건 때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 때문이라는 것을. 팀의 수호자. 김나희는 수열을 향한 불신을 거두지 못했다. 팀의 적이라면 상사라도 내가 제거한다. 그녀에게 팀은 곧 정이었다. 하지만 차츰 그녀도 수열의 상처를 이해 시작했다. 그는 괴물이 아니라 괴물과 싸우는 또 다른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어둠 속의 동행. 그리고 결국 수열은 선택해야 했다. 피하고 싶던 어머니 정희신의 손을 잡고 사건 속으로 뛰어드는 길을. 정희신은 감옥에서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넌 경찰, 난 범죄자. 그게 우리 관계 아니었어. 그런데 나랑 닮아가니? 수열은 대답하지 못한 채 또 다른 5번째 살인의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드라마 사마귀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말라. 괴물과 인간의 경계 그 결말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세요.